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예요. 저희 가족은요, 5살 많은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둘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랍니다. 저는 큰 아이가 생긴 이후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오고 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걸 직접 제 손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적어도 작은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는 전업주부로 지낼 생각이에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집안일만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약간 지루하기는 해요. 그래도 별 탈 없이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죠. 식구들이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나면 집안이 조금은 한가해져요. 남편은 서재로 가서 회사에서 가져온 나머지 일들을 하느라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요.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학교 숙제며 학원 숙제한다고 바쁘죠. 그렇게 늦은 시간이 되면 저 혼자 주방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는 해요. 식기세척기가 조용히 돌아가면서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때로는 편안하게 들릴 정도죠.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은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죠. 가족들은 깊이 잠들었고 집은 마침내 조용해졌죠. 가족들이 다 잠들고 나면 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성역을 탐험하는 시간이 시작돼요. 바로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는 건데요. 익명성을 이용해서 제 안에 숨겨진 욕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나이 되니까 그냥 나이 먹어가는 게 심심하더라고요.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척이나 야릇하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어쩌면 약간은 무료할 수 있는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서 무수히도 많은 오픈 채팅방을 둘러보다가 그날 가장 마음에 드는 방에 들어가곤 하는데요. 그리고는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저는 철저하게 제 자신을 숨기는 편이에요. 제가 누구인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 남성은 저를 꼬셔보려고 엄청 적극적이곤 해요. 자기 얼굴 사진도 보내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몸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기도 해요. 때로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야릇한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혼자만의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갖기도 해요. 무료할 수도 있는 삶에 약간의 활력소를 제공해주는 저만의 방법인 셈이죠. 경재 씨를 만나게 된 것도 비슷한 날이었어요. 모든 것은 오픈 채팅방에서 시작이 되었죠. 경재 씨를 만나게 된 채팅방의 제목은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왜 그랬는지 저는 많이 망설이지 않고 그 방에 불쑥 입장하게 되었어요. 그 채팅방에서 경재 씨를 처음 알게 된 거죠. 방 제목부터 특별했던 것 같아요. 다른 여느 방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를 어떻게든 꼬셔보려는 다른 남자들하고는 다르게 경재 씨는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일상의 가벼운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재주가 있었죠. 무료함을 달래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었던 대화들하고는 달랐어요. 경재 씨와는 제가 오히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오픈 채팅방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런 대화가 일주일 정도 이어졌나 봐요. 서로 이름도 주고받았고 나이, 사는 곳, 하는 일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알게 되었죠. 경재 씨는 저에게 야릇한 사진 같은 것들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몸을 흥분시키는 것에 끝났다면 경재 씨는 제 정신적인 부분을 흥미롭게 해주는 타입이었죠.
어쩜 그렇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죠. 경재 씨가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재 씨가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오픈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익명성 덕분에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실제로 만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저도 경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만남의 조건을 정했죠.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서 낮 시간대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재 씨도 제 의견에 동의하며 장소와 시간을 정했죠. 만남의 날이 다가오자 긴장되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떤 화장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해줬고 저는 그렇게 집을 나섰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재 씨는 와 있더라고요. 멀리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평소 채팅에서 말하던 것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에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을 때 경재 씨는 여전히 대화의 달인이었어요. 긴장했던 마음이 점차 풀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집에서 느끼던 무료함이나 지루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경재 씨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잘 풀어갔고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에게 살짝 손을 내밀며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걸어가면서 경재 씨와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산책을 하던 중 경재 씨가 살짝 제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의 손길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걷다가 조용한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저를 벽 쪽으로 살짝 이끌었어요. 눈을 마주치자 그의 눈빛에서 강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경재 씨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만지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드디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몸 전체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키스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했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잊고 경재 씨에게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서로의 입술을 탐닉하며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의 체온에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죠.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지만 동시에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에게서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힘겹게 몸을 떼어냈어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니 경재 씨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그 순간 나는 이 관계가 단순한 채팅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젠가 끝이 날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경재 씨와의 만남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탈이 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비밀이 되어 나를 더욱 흥분시키고 있다는 것도요. 이후로도 경재 씨와의 만남은 비슷한 식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경재 씨는 제 입술 이외에는 탐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점이 저를 더 안달나게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5번째쯤 경재 씨를 만났을 때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경재 씨를 원한다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제 입술이 그 말을 뱉어버리고 만 거죠. 막상 그 말을 하고 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경재 씨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가장 가까운 호텔로 가서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제 평생에서 누군가와의 사랑을 그토록 원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죠. 경재 씨와의 몇 번의 사랑이 끝난 후에는 손가락을 움직일 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경재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죠. 집에 와서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볼 때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경재 씨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았죠. 저는 속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비록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평생 동안 이 가정에 헌신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경재 씨와의 이런 일들은 한 번만 눈 감아줄 수도 있는 일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불편한 제 마음을 스스로 달래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경재 씨와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 벌써 3달째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정을 깨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경재 씨와의 만남도 놓고 싶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하죠?